태안 안면도 일대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년 전 굴 집단 폐사가 발생했던 곳인데 지자체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에 응급복구비 13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 원상 회복 전까지의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화물 차량 번호판을 불법으로 내주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군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남도민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7만 3,945명으로 전체 도민의 41%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갯벌에서 경운기를 타고 질주하는 이 영상 김난영 아나운서 혹시 보셨어요? 네, 그럼요. 현재 조회수가 무려 3,500만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홍보 영상으로 제작한 건데요. 영화 매드맥스에서 따온 머드맥스로 불리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민들이 경운기 타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영상에 보면 나오겠지만 경운기는 이제 바지락을 캐러 가기 위해 탄 건데 그만큼 충남 서해안에서는 이렇게 홍보 영상이 담길 정도로 바지락 채취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네. 태안의 한 어장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피해 규모가 상당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황도 앞바다. 갯벌 속에서 숨쉬고 있어야 할 바지락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속살 없이 껍질만 남았습니다. 폐사한 바지락은 그 끝이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갯벌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신고한 어촌계는 4곳. 모두 안면읍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 113배인 81헥타르에 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어민들은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정적 원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근 부나모에서 지난 10일부터 민물이 날마다 방류됐는데 이로 인해 바닷물 염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부나무에서 방류를 해서 염도가 너무나 떨어져서 이런 현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은 왜 그러냐면은 인근 우리 밑에 쪽으로 알기 좋게 부나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오늘 또 가서 그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 지역은 폐사가 없답니다. 실제 측정 결과 이곳 바닷물 1kg 속 염류는 25g으로 정상인 31g보다 적었습니다. 주변 바다에선 이례적으로 녹조 현상까지 발생한 상황. 어민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어린 바지락이 다 자라 채취하기까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20집, 30집만은 배가 있으니까 배로 어떻게 어장을 하든가 해서 생활을 끌어 나갈 수는 있는데 그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 바지락만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바지락이 이렇게 폐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나모를 관리하는 현대건설 측은 최근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적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방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와 어민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방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류를 해서 그 수위 조절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부나무 수위가 관리 수위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류를 안 하게 되면은 농경지가 침수가 되는 위험성이 있고. 충남도와 태안군은 피해 현황을 파악해 다음 주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에 정밀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실태 조사를 오늘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좀 규명하려고 그러고. 이번 피해 지역 일대는 2년 전 굴 집단 폐사가 발생했던 곳. 당시에도 어민들은 부나모 방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부나모 역간척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지역에 응급복구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산된 중부 지역에 4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2일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67억 원을 긴급 지원했는데요.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되자 충남에 13억 원, 서울과 경기에 각 10억 원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훼손된 도로를 임시 복구하거나 피해 시설 잔해물을 처리하는 등 원상 회복 전까지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됩니다. 화물 차량 번호판을 불법으로 내주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군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 범주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벌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 478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화물 운수업자 2명의 청탁을 받아 불법으로 화물차 트랙터 43대의 증차를 도와주고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자 2명도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남 도민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5,77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87만 3,945명으로 전체 도민의 41% 수준입니다. 시군별 감염률은 육군훈련소 입소 장정 등 코로나19 유입이 잦았던 논산시가 49%로 가장 높았고 천안과 계룡, 아산, 당진 등 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감염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으로 29%였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누적 확진자는 약 3만 9천 명이며 하루 평균은 5,500여 명 확진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049명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앞서 방역당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에 접어들면 재유행이 정점을 형성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 재유행 정점에 임박했다고 봐도 될까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에만 적용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정도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그 오미크론 유행 때도 그랬지만 지금의 유행도 사실 어느 정도 걸릴 사람들이 다 걸려야 이제 일시적인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또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소강 기간을 가지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의 확진되고 있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 적어도 한 30만 정도는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2주가 지나면 전 국민 10%가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전에 그 오미크론 유행을 짚어보면 실제 확진자 추정으로 한 20% 정도가 걸리면 유행의 피크가 꺾이고 40% 정도가 걸리면 유행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전체 그 감염자가 전 국민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기울기는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소아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개학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유행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이제 주도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유행 초기에 보면 한 3주 연속으로 일주일에 확진자가 2배씩 더블링을 하다가 학생들 방학과 이제 직장인 휴가가 겹치면서 그 확산세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제 학교나 이제 직장의 밀집도가 떨어지면서 그 수도권의 대유행이 좀 감소를 하고 상대적으로 휴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 광역시나 관광지 중심으로 이제 유행이 넓게 퍼져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 유행으로 어느 정도 전 국민이 상당수가 감염된 상태에서 이제 개학을 하고 휴가철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뭐 급격한 환자 증가는 없겠지만 다시 이제 수도권의 산밀 환경 중심의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이 다시 과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행 확산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랑 증상이 좀 비슷한 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단순 감기보다 코로나19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뭐 흔히 사용하는 자가검사 키트는 증상이 없을 때 시행하면 양성률이 너무 낮고요. 증상이 뭐 심한 상태에서 해도 정확도를 40%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좀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위양성, 위음성이 있더라도 그래도 훨씬 정확도가 높은 그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진단되지 못해서 격리되지 않고 이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유행을 더 길게 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일 오후 8시 50분쯤 서산 대산항에서 선적 작업 중이던 3만 톤급 선박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배에 실려있던 플라스틱 원료 4톤이 타면서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등 14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진화 작업과 함께 배에 실려있던 15,000톤 플라스틱 원료 가운데 일부를 하역하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청양 블랙박스 차량이 마을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데요. 그 순간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진로를 바꿀 때는 다른 방향 차량의 흐름을 반드시 살피고 안전할 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시골길이어도 노란색 실선 중앙선이 있다면 함부로 넘어선 안 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아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텐데요. 차가 없으니까 또는 한번 바쁘니까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생각지 못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3월 홍성의 한 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는 암행순찰차 전방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해 나가는 배달 오토바이가 확인됩니다. 바로 추격에 나서는데요.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멈추게 하고 신호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언제 어디서든 암행순찰차의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꼭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